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의 배신, 빠른 레임덕 불러오나입니다. 자기 옹호, 자기 방어를 위해 사람을 쓰려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었죠. 자서전 운명에 보게 되면 검찰 개혁을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근데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자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 없는 개혁은 누가 말 못합니까?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세세한 걸 할 때 문제지 총론적인 건 누가 못합니까? 늘 의문점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작년까지는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에 기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던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결재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배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망신을 당했죠.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그리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 연말 12월 31일 검사 출신인 신현수 씨를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처음이었죠. 보도를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신현수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등 검찰과의 관계가 매우 나빴는데 그걸 개선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었죠. 아니나 다를까 1월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경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난 다음이죠.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8년생 개띠입니다. 그 유명한 개띠.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 77학번. 네, 77학번 주목하십시오.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이분하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인연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때 신현수 씨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파견 갔던 거죠. 그때 지금 문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상당히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때문에 문 대통령이 17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신현수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민정수석이 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문 정권의 확실한 의지였던 거죠. 그때는 몰랐죠. 대신 이분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자리로. 국정원장도 아니고 돈 만지는 자리로. 근데 이분이 그 후에 사퇴를 하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 60년생입니다. 중앙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 79학번. 사실은 33, 연수원 23기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대학교 2년 후배죠. 그리고 같이 검사를 했으니까 서로 압니다. 사석에서는 윤 총장이 신수석을 현수형 그렇게 부릅니다. 신수석도 윤 총장을 알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도를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사람이 조금 이야기가 되니까 지난 1월 달에 평검사 인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 즉 검찰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신수석이 전달을 하고 해서 우리 검찰 모든 검사 인사는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과의 소통과 윤 총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현수 수석을 기용했다라는 해석이 점점 커졌는데 이제 검사장 인사가 다가오니까 윤석열 총장은 신현수 수석과 소통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성윤 씨는 검찰의 빅4 자리가 있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이 중에 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직을 거쳤으니 뭐 고검장으로 올리던 뭐 다른 데로 보내던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이 했던 김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혐의가 되는데 그런 혐의가 있고, 또 윤 총장을 징계하려고 할 때 전국 규모의 검난이 있었죠. 검사들이 다 반대했죠.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성윤 씨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3명인가 4명인가 전원, 부장검사 전원,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의 입인 공보관까지 전부 다 이성윤 지검장 나가라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망을 잃었죠. 리더로서. 그러니까 좀 바꾸자 그렇게 했는데, 정작 2월 7일 갑자기 발표된 검찰 인사안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낙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당장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여기서 청와대는 최고위층을 얘기합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추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대로 둬야 이 수사를 좀 누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들이 나온 거죠. 청와대는 왜 이제 올해 7월에 윤석열 씨는 어쨌든 임기가 끝나요. 그 후임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매우 많습니다. 현재 대전지검이 청와대 최고위층입니다. 최고위층이 연루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대전지검을 억누르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현재 수원지검은 청와대 최고위층입니다. 최고위층. 이 연루되어 있는 김학의 씨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막으려면 누가 할까요? 또 이성윤 지검장 본인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때 안양지청에서 했던 김학의 불법 수사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왜 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윤 씨를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싶어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의 의도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청가요? 공수처를 뭐 어떻게든 출범시켰습니다. 4월에 이제 지금 검사들을 뽑고 있는데, 조직을 갖춰서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다 갖고 와서 맡고 싶겠죠. 7월에는 이성윤 총장을 임명해서 또 수사를 맡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청와대 최고위층으로 오는 수사를 2중 3중으로 쉴드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6월에는 박주민 의원 준동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청을 내년 초에 발족시켜가지고 검찰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사를 다 가지고 오고, 검찰은 공소 제기나 하고 유지나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네, 완전히 검찰을 힘을 빼서 자기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 강력하죠. 제가 이런 걸 쭉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자서전 지금 운명을 찾다가 안 보이는데, 하도 책을 이것저것 보고 내가 아무 데나 나서 잘 못 찾습니다. 그 내용 없는 검찰 개혁이 이런 건가? 거기에는 공수처 또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예 없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방어하자는 게 검찰 개혁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는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 1,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검찰 개혁 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검찰청 해체를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좀 너무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저도 이 존경의 뜻을 마음에 드러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제하기 쉬운 경찰에 힘을 줘서
중국식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저희로밖에 올 수 없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문재인은 살고 싶다. 탄핵 당하고 싶지 않다가 되겠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분은 2번 사표를 낸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이 17일, 어제까지만 해도 사표를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랍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랍니다. 왜 그러냐? 2월 7일 날 검사장 인사를 법무부가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이 인사안에 결재를 하잖아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왜 일요일 날 했습니까? 내용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안대로 그대로 해버렸거든요. 이걸 왜 일요일 날 했냐 이거예요. 그날 청와대에서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움직였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왜 일요일 날 했겠습니까? 이광철 비서관이 인사안을 들고 가 문 대통령 결재를 받았다. 그런 말이 청와대 정치권에서는 나돌고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 민정비서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봤습니다. 아까 제가 신현수, 윤석열 프로필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58년생, 60년생, 서울법대 7779학번이다. 이광철 비서관 71년생입니다. 윤석열 총장보다는 11살이 어리고 신직수 수석에 비하면 13살이나 젊습니다. 보성고등학교하고 한림대학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한림대학 법학과. 한림대학이 춘천에 있을 겁니다. 춘천에는 강원대학도 있고 한림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시 합격자가 상당히 드물게 나올 텐데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46회. 그러나 사시 합격해서 연수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되게 판사로 가고 뭐 그렇죠. 어쨌든 판사나 검사는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했고요. 민변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민변 출신이라 그런가 민정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을 하다가 김영배 비서관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빠져나가면서 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이광철 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하다가 낙마했지만 그분이 검사를 하지 않았죠. 사시에 합격한 바도 없는 사람이죠. 조국 씨가. 그런 조국 라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조국 씨는 지금 민변 출신 사람들을 데리고 검찰 개혁을 한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탈핵 정책을 하려면 원전을 잘 아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막 함부로 막 마구 죽여주는 게 아니고 하려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을 쓰게 되면 사단이 커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사안을 일요일날 처리하고 나니까 다음날이 월요일이 8일이죠. 8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나한테 뭐 엉기는 거야? 이렇게 받겠죠. 후임자를 물색하다가 또 신수석을 불러서 만류를 합니다. 나가지 마시라고. 이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은 신수석이 나가게 되면 청와대에 혼란이 있는 걸로 비춰져서 다가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걸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수석 좋아하지도 않는데 윤석열 총장 달래기 위해서 불렀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내보내라고 했다가 선거 때문에 붙잡았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를 지난 다음에 신수석이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은 하고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전지검이죠. 2월 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전까지는 신현수, 윤석열 주장대로 검사장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대전지검이 그냥 장관을 구속하면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은 사회수석했던 김현수, 문 비서관, 김 비서관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가 놀랬다는 거죠.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네. 그래서 신수석을 패싱해서 이광철 비서관한테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되게 밝혀지고 있지만 그때 이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그 결정문을 보게 되면 좀 문장이 이상하죠. 저는 과연 그 판사도 외압 없이 판단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원전 수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 최고의 총으로 올 수 있는 수사인데 그래서 신현수를 건너뛰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검찰 출신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도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이명신 빠져나가면은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검찰 출신은 전무가 됩니다. 네. 이제 청와대는 검찰하고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루비콘강을 건너는 겁니다. 다시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처럼 검찰과 청와대는 충돌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총장이 검찰주의자죠. 뭐 검찰의 일만 하겠다는 그런 검사들은 계속 범죄 혐의를 따라서 정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수사를 할 거고, 조국 추미애 라인을 따라갔던 검사들은 이걸 막는, 이성윤 또 뭐 심재철 이런 사람들은 막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겠죠.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신현수 씨를 민정수석에서 내보내면 누구를 민정수석으로 하겠느냐? 이광철 비서관을 하겠느냐? 궁금합니다. 한림대학에서는 아마 출신으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나오는 사람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검찰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수원지검이 아주 흥미있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씨 불법 출금 때 사건 번호를 가짜로 써놓았던 이규현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17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16일에는 이규현 검사의 가짜 출국 금지 요청서대로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시키고 그 서류를 그 서류를 결제해줬던 차기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차기근 씨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변 출신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대검 반부패부, 이성윤 씨가 이끌던 반부패부에서 이 사건에 많이 개입했었죠. 그때 선임연구관이 현재의 수원지검장입니다. 문홍성. 이 수원지검장을 수원지검 형사 몇 분가 3부에서 소환 조사했습니다. 재밌죠? 검사장을. 그리고 그때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지휘과장이 김영근 현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검사장 다음이고 부장검사가 높습니다. 그분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연구관으로 있던 검사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부패부장인 이성윤 씨도 소환을 했는데 안 갔답니다. 그리고 이성윤 씨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수사종결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됐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법한 지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불법 출국 수사죠. 불법 출금 문제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는 이성윤 씨가 부장으로 있는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에게 이런 식으로 수사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라고 이미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 신고해놓은 거를 이성윤 씨는 안양지청이 그렇게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와, 전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자, 근데 이규현 검사가 여러 가지로 건으로 지금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윤곽근 전 고검장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있다라고 보도한 JTBC와 그 사건을 보도한 취재기자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상당히 놀라운 판결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7천만 원 배상은 굉장히 고액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JTBC가 2019년 3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 친분이 있다 라고 밝혔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2018년 12월, 2019년 1월에 작성한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에 따르면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윤중천 씨가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런 면담 자료를 근거로 JTBC는 보고를 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거죠.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윤갑근 씨는 바로 윤중천과 골프는 친 적도 없고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JTBC 손석희 사장하고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 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뭐라고 봤는가 하면요, 그 면담 보고서는 형사 절차상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아서 적법 절차에 어긋나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적법한 면담 보고서가 아니란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가 안 돼요. 근데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데, 근데 윤 씨가 말을 했다고 하면 녹음한 게 없거든요. 또 혼자 1대1로 들은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윤중천 씨는 법원에 나와가지고 윤갑근 고검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별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면담 보고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증거도 되지 못할 뿐더러 보고서는 또 부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면담 보고서가 특정 언론에 전달돼 보도되는 과정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이 면담 보고서가 JTBC에 보도된 과정, 누가 이걸 전달했느냐, 이 과정이 수상하다라고 한 겁니다. 때문에 윤곽근 씨는 이 보도가 있은 후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를 형사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느냐? 검찰 과거사위도 한 수를 뒀어요. 2009년 5월 달에 윤곽근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다 부정돼 버렸습니다. 소송에서.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윤중천 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혀 수사를 안 했거든요. 부장이 바뀌니까 수사가 이뤄진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수사가 들어갔는데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만약에 윤중천 씨가 말한 적이 없는 거를 면담 보고서에 적었으면 명예훼손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 들어가거든요. 터집니다, 사건이. 이런 일도 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2013년쯤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난리가 났죠. 윤석열 총장이 고소한다 그러고.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일면의 한겨레는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드린다면서 장문의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고소를 취하했죠.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했던 것도 바로 이규원 검사가 만들었던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허위였죠, 이 보도도. 그렇다면 이규원 씨의 면담 보고서는 수상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원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과거사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변 출신 경궁의 변호사가 지난 1월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적이 있죠. 이규원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당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21일 대형 조작 오보 사건의 원소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규원 검사 문서에 있다는 얘기를 민변 출신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학의 불법 출범은 물론이고 대검 과거사의 활동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씨를 다시 수사하게 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그때 윤지호 다시 하게 됐었죠. 네. 이런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대전지검의 수사, 수원지검의 수사, 서울지검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측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니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을 말리고 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 사이에 공수처가 가동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으로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청와대는 궤변 중입니다. 말이 꼬입니다. 박광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무시했다기보다는 박 장관이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청와대는 신현수입니다. 신현수 씨가 이성윤 씨 유임시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를 박범계 장관이 무시한 게 아니라 박 장관의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시지. 나 참. 야, 이렇게 궤변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꼭 이북 노동당 지도부 같네. 참. 와, 이거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 이번 인사 진행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그럼 이광철하고 신현수, 이건 다른 건 뭐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바보예요? 신현수에 앞서갖고 이제 법무비서관 사표를 냈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강경파와 협상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레임덕입니다. 심각한 레임덕입니다. 강경파는 문정권 결사 옹이파죠. 근데 옹이를 하면 할수록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저도 보는데 저보다 수가 높은 사람들은 안 보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참 에이그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배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사람을 부를 때 내건 명분하고 그 사람을 부릴 때 내용이 다르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신현수 수석은 문정권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다가 그때도 사퇴했었죠. 세상에는요, 벼슬을 주면 내 사람이 되는 비서관도 있지만 벼슬을 줘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서서히 지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배신이 빠른 레임덕을 부르고 있다. 저희 판단입니다. 자기 옹호를 위해 사람을 쓰려다 덫에 걸리고 있다. 역시 저희 판단입니다. 한번 옳은지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또 한 번의 탄핵을 우리는 볼지도 모릅니다. 이상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